자, 이번에는요, 패널 분들의 촌철 살인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상임위 중에 하나죠.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죠. 그 외통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오늘 기사로 참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송영길 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요. 핵무기 5,000개 가진 미국, 북한이 핵을 갖는 걸 왜 막나? 뭐 이런 주제의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요. 핵 얘기가 나왔어요, 핵. 그럼 이렇게 보면은 북한이 뭔가 핵무장을 하는 것, 그런데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김정은 암살 영화 삐라로 불었다면 북한 장사정포 도발 안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거세게 또 비판을 했죠. 외통위원장 인식 개탄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뭐 기사로 봤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 어떤 목소리였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 수단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접경지역 주민들이 뭔 죄입니까? 이분들은 남북관계만 악화되면 그냥 불안에 떱니다. 북에서 고사포를 발사해가지고 그나마 있는 손님마저 끊어지고 관광객도 없어지고 주민들의 생명에 당장 위협을 끼치는데 이런 행위를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북핵과 관련된 발언이었는데요. 이해가 나서 논란이 됐는데 그 이후에 좀 해명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의 핵 보유 유지는 용인한 채 다른 나라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게 불평등하다는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다음 내용이 또 하나 또 있을까요?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군요. 한 장이군요. 내용이 이 하나로 좀 요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핵과 관련해서 뭔가 불평등 뭐 이런 얘기를 좀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해달라. 언론에서 너무 또 이거를 왜곡하고 뭐 비꼬아서 뭐 보도를 했다. 약간 이런 반발도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종걸 전 의원님하고 조대현 평론가 이거 간단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종걸 전 의원님. 예, 기본적으로 남북한을 고르게 보는 입장에서는 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NPT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동아시아에서 작용돼 왔는가, 그리고 북한의 어떤 방식으로 핵무장에 이제 돌입했는가, 그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 이미 핵 보유 국가에서 북한을 이제 비핵을 만들기 위해서 1994년에 이제 제네바 협정에서부터 육자회담, 기타 그 노력들을 쭉 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반도 내에 전술핵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이제 다 빼버린 그런 다 철수를 했죠. 철수한 적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의 비핵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하는 것들이 정도에 따라서는 좀 뭐 약간 과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으로 규정되어 온 하나의 이제 흐름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치인이 그 전체적 역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 한 단면만 놓고 볼 때는 오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이제 그걸 만약 확대 해석하다 보면 이제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핵을 무장하자는 말이냐? 북핵의 위협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핵을 무장하자는 소리냐?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것인데. 이런 논리라면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중국하고도 무역하고 미국하고도 무역하고 지금 이제 무역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국력을 키워왔는데 물론 이제 그걸 따라가는 어떤 내포적 우리 내부의 어떤 저력도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따라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그럴 때 우리가
핵을 무장함으로써 그 모든 그 지금 국가 정책들 자체가 다 교정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그러면 핵을 무장하는 것이 좋겠느냐? 예, 그런 것들을 우리 송영길 의원이 좀 간과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연장하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도 핵을 갖자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요. 그런 걸 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조대현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송영길 의원님이 지난 8월 달에도 예.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되는 그 큰 남북 관계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예. 강원도가 감자 캐시다가 그 대홍단 감자송 북한 노래 장군님 사랑 속에 풍년 들었죠란 가사가 포함되어 있는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부르다가 또 한 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이분이 지금 5선 여당의 5선 중진 의원에다가 그다음에 외교통일위원장 하시고 있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얘기하기를 뭐 변명이라고 내놓은 게 그럼 미국은 뭐 강대국들은 핵을 갖고 있는데 북한이 자위권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가지는 게 이것만 비판받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술자리에서 뭐 이렇게 불평하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한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이 이라면 이 강대국들이 핵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대놓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미국도 핵 가졌는데 왜 북한이 핵 못 가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지극히 현실 감각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부 여당이 평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북 그 전단지까지 막는 국면에서 뭐 북한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자체가 예.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쓰셨어요. 아무튼 좀 기사로도 많이 다뤄지면서 약간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뭐 사회 분야 기사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있었군요. 무료 도시락 부족해서 나눠 먹는 노인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무료 급식소에 가면 길게 줄을 서는 모습들 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탐낸 벤츠 모녀요. 뭘까요? 여기 보면은 어떤 한 급식소에서 여기 뭐 사진도 이렇게 있어요. 뭐 벤츠 승용차를 타고 와서 밥을 달라고 해서 뭐 도시락을 받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급식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뭐 SNS상에 올려서 좀 이렇게 기사로 달아지고 있습니다. 뭐 30분 만에 보통 이런 급식소는 동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모자르잖아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벤츠 모녀한 거 보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왜 여기 급식소에서 타가십니까?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장윤희 변호사. 네. 어떻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무료급식소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많이 끊기고 후원 역시 많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사실 그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도시락을 많이 마련을 못해서 예. 정말 30분 만에 동인하고 이 안면에 있는 분들께서는 도시락 하나를 나눠 드시고 또 서울 몇몇 곳에서면 그야말로 겨우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인천 등지에서 원정으로 도시락을 수령하러 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제 주변에도 이제 여쭤봤더니 자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이런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을 울립니다. 이 본인이 충분히 끼니를 드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이 한 끼가 그냥 지나가는 한 끼겠지만 이 도시락을 정말 절실한 분들한테는 이 끼니가 하루의 마지막 끼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 지금은 모두 다 어렵지만 서로 나누고 본인들이 외제차를 타고 와서 무료 노숙자분들이 드시는 걸 같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뭔가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겉으로 보인 모습은 좀 많은 분들이 아, 이런 모습은 뭘까요?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 그래서 또 이렇게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어떤 사연이나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습이 좀 언론에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주제는 같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문 대 신문입니다. 오늘 신문 대 신문, 서울신문과 동아일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임대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서울신문은 임대료 부담 공정한가, 고통 분담해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 내용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임대료 공정론,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약간 좀 지적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럼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캐리커처와 함께 임대료 부담 공정한지 이거 뼈 아프다. 이거 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제 청와대 회의 중에서인데요. 약자의 희생 강요하니 고통 분담해야 된다. 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 마련토록 지시했다. 그리고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임대료 멈춤법,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입니다. 이게 탄력받을 듯하다. 뭐 이런 내용 적혀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제한 공론화했다. 생계형 건물주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주 중에서도 어려운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임대료 뭐 멈춤 또는 내림 이런 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의 어떤 얘기인데요.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뭔가 정부가 임의적으로 나서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야당에서는 또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을 가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격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 네, 발언까지 들어봤고요. 기사도 비교해봤습니다. 그럼 장유희 변호사하고 장익찬 평론가 각각 어느 쪽 기사에 좀 더 동의하시는지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유희 변호사. 네, 일단 야권에서 당장 이 정책 제안이 나오자 편가르기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의 핵심에는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논의를 해야지 단순한 편가르기라고 정치적인 어떤 대응만 할 게 아니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핵심은 이 집합 제한이 된 경우에는 임대료를 절반으로 감해주고 대신 임대인들에게는 그 담보대출 상환을 연기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이제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에게만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캐나다나 호주 등과 같이 사실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되 그 사이에서 정부가 임대인의 어떤 손실을 보전해주는 차원 이런 부분을 논의해가면 되는 것이지 정치적인 공세로 끝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있는 건 맞는데 이걸 꼭 편가르기만 봐야 되는가? 뭐 이런 지적을 좀 곁들여 주셨어요. 장익찬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국민 탓 수건 돌리기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예전에 수건 돌리기라는 놀이 보면 예. 순례가 계속 수건을 바꿔가면서 주면 순례가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정부가 본인들의 책임을 자꾸 외면하고 이걸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방역도 이게 2차 대유행 때는 또 교회 탓이었다가 지금 대유행이 막 여기저기 번지니까 애꿎은 자영업자들 탓 또 그냥 낮 시간에 밥 먹는 국민들 탓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 임대료 문제 같은 경우도요. 물론 풍족한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삭감해 주는 것 또 안 받는 것 굉장히 장려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만약 정부에서 법이나 제도로 임대료를 일정 부분 못 받게 해버리면 당장 대출 이자를 내야 될 건물주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 이자 못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은행이 나서서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그럼 일정 부분 임대료를 삭감해 주는 대신에 이자도 조금 유예하거나 원금 상환을 좀 미뤄주는 그런 금융제도와 함께 움직여야 되고요. 이런 은행의 금융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바로 정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없이 이걸 마치 건물주들의 탓으로 밀어버리게 되면 건물주와 자영업자 사이의 싸움만 붙게 되고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문제 인식 자체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이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가 이 문제를 던질 때는 문제만 던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호사님 말처럼 강론도 함께 이 을들이 국민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 개선까지 할 수 있는지를 같이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아침에 매경기에 오늘 참 많은 주제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